네, 반갑습니다. GST입니다. GST가 그 권리락 된 다음에 오랜만에 화끈하게 급등을 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여러분, 지금 GST 관련해서 급등을 했지만 이 급등을 한 이유는 사실 뭐 특별하게 나온 건 없어요. 네, 그렇지만 이제 급등 시세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자, 그러면 이 다음에 뭐 호재가 뜨는 건가? 네, 이런 그 생각을 좀 안 가질 수 없겠고요. 그리고 여하튼 증자 물량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생각해서 이거 팔구사구 좀 해야 되는 것이냐. 네,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요. 8월 달을 대비해서 7월 달에 해볼 수 있는 대박주 요거 하나 말씀드리니까요. 예, 여러분들 이거 매매 잘하셔서 대박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예. 자, 그럼 GST 말씀드립니다. 자, 수급을 한번 볼까요? 네, 수급을 보면은 외인들이 한 2만 5천 주 들어왔는데 지금 수급으로 그 외인이나 기관이나 개인 동향을 가만히 보면 자, 이 개인은 거꾸로 매매를 했고, 네, 파란 선의 개인은 거꾸로 매매를 했고, 그리고 빨간 선의 외인은 되게 그 리듬이 맞았어요. 네, 리듬이 맞았습니다. 최근 며칠간 동향 보면은 외인들이 뭐 파는 건 아니네요. 근데 지금 현재는요, 최근에 가만히 보면 외인들도 이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단타 매매를 많이 합니다. 그러니까 외인들이 샀다고 흥분할 거 없고, 외인들이 팔았다고 그래서 주눅 들 건 없어 보이고요. 지금 뭐 외인 매매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변수 같지가 않아요. 예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상증자 상장일은 7월 24일입니다. 그래서 이제 주가를 이렇게 올린 것은 그 무상증자 물량 상장되면은 좀 팔려는 쪽에서 주가를 좀 올려가지고 주가를 좀 관리했다가 나중에 무상증자 물량을 털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없지는 않아요. 아니면 이제 GST와 관련해서 뭐 재료가 진짜 재료가 뭐 등장이 된다든가 막 이럴 수도 있죠.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네,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? 제 생각은 조금 이따 말씀 좀 드리겠고요. 1단계적으로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바대로 이제 권리락 된 다음에 권리락 날 최고 시세를 단기적으로 여하튼 만든 거예요. 그죠? 예. 그리고 저점을 좀 노려서 매수 타임을 좀 봤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어쨌든 이건 다 지나간 일이고요. 지금은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. 이 섹터 자체가 반도체 섹터라는 것이 나쁘진 않아요. 나쁘진 않고 반도체 섹터 쪽에서 모멘텀이 최근에 계속 있고요. 그리고 AMOLED 쪽으로 모멘텀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100% 무상을 했기 때문에 이 100% 물량이 늘어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수급 측면에서 주가를 누르기 때문에 올라가면 물량을 좀 막고 또 내리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고 대신에 다시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지점을 잘 찾으면 돼요. 그러니까 요런 타점을 잘 찾고 감을 잘 잡아서 매매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냥 GST를 가만히 갖고 가는 것보다는 고점 타점, 저점 타점을 잘 보고 그걸 겨냥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을 좀 올릴 가능성이 많아요. 아시겠습니까?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그런 매매를 일단 당분간 하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길게 끌고 가는 거죠. 네, 그렇게 매매를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도움을 좀 드릴게요. 그러니까 저점 타점, 고점 타점은 GST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사인을 계속 드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나 남들이 모르는 그런 뉴스가 있다면 미리 제가 제공을 할 겁니다. 나보다 좀 다르게 매매를 해야 돼요, 여러분. 그냥 쥐고 있다고 해서 좋을 건 아닙니다, 지금. 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 다시 강조드리고요. GST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. 네, 그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최선 다해서 도와드릴게요. 자,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. 네,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. 네, 저 대박주 말씀드립니다. 이 대박주는요, 7월과 8월에 여러분들이 집중 공략하실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. 특히 그 하반기에 아마 지속해서 시세를 낼 기한성이 상당히 높고요. 목표는 더블 가격 정도 보고 있고 CXL 관련주에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. 네. 여러분들이 그 CXL 하면은 많이 들어보신 듯한데 뭐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. 그죠?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인데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막 어떻게 나옵니까? 막 이런 정도로 나오죠. DRAM 용량을 획기적으로 뭐 확정할 수 있다.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 잡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.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데이터를 운반하는 도로를 확장한다.
도로를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. 도로가 확장이 되면 물류가 원활해지죠. 컴퓨터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원활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과 그 HBM과의 차이점이 간단히 하나 있어요. 근데 HBM보다 이 CXL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강점이 더 많습니다. 네,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CXL이 시장을 리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. 네, 이렇게 보고 있는데, 자, 그림을 통해서 보자면은 메모리 확장성 막 이렇게 나와 있죠. 네. 하지만 이런 그림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로가 확장이 된다. 아마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는데, 그만큼 이 측면에 이 CXL 섹터에 현재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삼성전자. 삼성전자에서 칼을 갈고 있어요. 삼성전자가 손대면 난리 나죠, 여러분. 이 부분이 아마 하반기에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. 이게요, 성장률이 엄청납니다. 유리기판이나 온 디바이스 대비해서 성장률이 엄청나게 좋아요. 참고적으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특히 24년에도 증가를 꽤 하지만 25년도에 훨씬 더 증가율이 대단히 증가하고 26년도에는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달러로 얘기할 때 한 24억 달러 수준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. 예.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죠. 그죠? 공세에 더 붙여야 되잖아요. 그 정도 규모가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매력적인데 HBM보다도 강점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CXL은 고성능 메모리이면서 확장성까지 무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HBM하고 같은 점은 고성능 메모리인데 CXL이 더 유리한 부분은 확장성까지 있기 때문에 초우월성을 보유하고 있다. 이거예요. 그겁니다, 지금. 그게 핵심이다,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이 CXL 관련주 섹터를 에서 한 종목을 제가 선정을 했고요. 요거는요, 그냥 뭐 종목만 띡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종목을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. 정확한 매수 타임, 분할 매수 타임이라든가 또는 뭐 분할 매도도 있을 수 있고 비중 조정도 필요하고 이 매수부터 매도까지 타임을 제가 정해서 계속 케어를 해 나갈 거예요, 여러분들. 네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요거 CXL 관련주를 좀 잡으셔서 하반기에 한번 크게 대박 좀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요거 원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. 그냥 대박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해서 더블 이상의 가격으로 제가 보답을 드리도록 할게요. 예, 아시겠죠? 예, 요번에 이 대여를 한번 잡아봅시다. 예, 대박 이렇게 문자를 꼭 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